예, 반갑습니다. 누룩박사 인사드립니다. 어제, 그러니까 2020년 10월 22일 오전 9시에 제가 새롭게 디자인한 약선춘 주방문으로 술을 입항했습니다. 쉬운 얘기로 술덫을 잘 버무려서 항아리에 넣고 발효를 시작한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오늘 10월 22일 오전 9시, 정확하게 24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술독 안에 발효 상태가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술덫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하십시오. 자, 보시는 것처럼 여느 일반 그 주방문과는 달리 상당히 발효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관찰을 해보면 영상으로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포 터지는 소리가 뽀글뽀글 나고 있고 기포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주발효에 돌입하진 않았고 이제 막 초기 발효 단계로 진행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번에 누룩 박사가 디자인한 약선춘 주방문이 이렇게 빨리 다른 그 술 빚는 방법보다 빨리 발효가 진행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일반 누룩은 마른 누룩 가루를 바로 술떡과 버무려 사용하거나 또는 마른 누룩에 찬물을 붓고 침지시켜서 수곡이라고 하죠. 수곡화시켜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방법은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진보를 해서 약선 누룩 1.6kg에 찬물이죠. 3리터를 넣고 잘 섞어준 다음에 침지를 시킵니다. 30분 동안 담궈 놓는 거죠. 30분 후에 약 4리터에서 5리터 되는 용기를 준비해서 체망으로 받쳐서 누룩물을 걸러냅니다. 그런 다음에 그 건지를 다시 원래 그릇에 넣고 재탕 2차로 찬물 2리터를 넣고 수저로 잘 저어준 다음에 다시 한번 아까 좀 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체망에 받쳐서 누룩물을 걸러줍니다. 수곡인데 이제 누룩물 수곡 상태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 건데요. 30분 동안 침지시켰던 이유가 뭐냐면 마른 곡물에 물이 스며들어서 충분히 속까지 수분이 흡수가 되고 이론적으로 30분이 돼야 기본적으로 수분이 속까지 완전히 흡수가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30분 동안 침지를 한 거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마른 곡물의 생전분이죠. 생전분에 고착되어 있던 효소 또 누룩덩이 속에 같이 공생하고 있던 효물을 비롯한 미생물들이 물속에 녹아나와서 용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략 받아진 누룩물 총량이 3.4에서 3.6리터 정도가 되는 건데요. 그걸 그냥 바로 사용해도 되지만 고두밥을 쓰고 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식는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식는 동안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잡균이 오염되지 않도록 위에 뚜껑을 덮어서 상온에 정치 그냥 놔두는 거죠. 놔둡니다. 그 시간은 찹쌀 8kg를 고두밥 쪄서 식힌다고 가정을 하면 넓게 펼쳐 놓지 않는 다음에는 하루 정도가 24시간에서 짧으면 12시간, 길면 24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 동안에 그 같은 시간 동안 침지를 시켜두면 아까 누룩 속에서 물 속으로 용출된 미생물들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걸 활용했기 때문에 발효가 왕성하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약산 누룩 1.6kg에 찬물 총 5리터를 넣고 침지시켰다가 걸러서 누룩물을 3.4 내지 3.6리터를 받아내고 나오면 누룩 건지가 남습니다. 그 건지에 물과 물 5리터와 맵쌀 1.6리터를 넣고 죽을 쓰는 거예요. 죽을 쓰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누룩 건지 속에 완벽하게 용출이 된 게 아니라 남아있는 효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효소 성분이 상당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온도 구간이 죽을 쓰면은 찬물에서 시작해서 끓을 때까지 죽을 쏘서 충분히 익혀주는 거니까요. 온도가 차츰차츰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온도가 55도에서 72도 구간을 지나면서 액화와 당화가 되면서 약간 달큰한 식혜 삭는 냄새가 났던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액화와 당화가 일부 진행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되면 누룩물을 넣어줬을 때 효소 작용은 둘째치고 1차적으로 액화와 당화가 일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수분해가 용이해지는 특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이미 당화된 그 당분 성분이 잘게 쪼개진 당분 성분들이 나와 있어서 미생물들이 바로 먹이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효모가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술이 훨씬 빨리 진행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잡균이 오염될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으로 발효가 진행이 돼서, 누룩 박사가 현재까지 해왔던 주방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약선주, 그다음에 공로주, 홍로주, 그다음에 이제 식초 만들 때 유용하게 쓰시라고 디자인해서 창안한 그 시급주법에 의해서 이번에가 약선춘이라는 주방문인데요. 어쩌면 그 누룩 박사가 창안한 주방문 중에 이게 품은 제일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품만큼은 어느 술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약선춘, 춘주로 이름을 붙인 거라는 것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으니까 우선 주걱을 가지고 발효 상태가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작은 주걱으로 저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액화가 상당히 진행된 게 보이실 겁니다. 다른 소리에서는 시급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묽은 죽 상태가 되어 있죠. 요거는 나중에 제가 다시 별도로 설명을 드릴 때 책자나 또는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상태가 가능했던 것이 아까 말씀드린 약수원충을 제조하는 방법에 디자인한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건데요. 누룩 박사가 이렇게 디자인을 하게 된 거는 그동안에 알고 있던 모든 양조, 주조에 관련된 지식, 또 발효공학과 관련된 지식들, 그리고 그동안 한 40여 년 꾸준히 해와서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이제 완성한 주방문인데요. 한번 보실게요. 속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충분히 돼서 바닥까지 완전히 액화가 됐고요. 지금 저어주는 거는 확인 차원도 있고요. 또 하나는 모든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든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자연법칙을 거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위아래 술뜻의 농도 차이가 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농도 차를 균일하게 해서 한번 저어주는 거고요. 이 상태로 큰 주걱은 넣어놓고 뚜껑을 닫고 나서 아마 내일쯤이나 모레쯤에 한 번만 더 저어주면 주걱을 뺄 겁니다. 뺀 다음에 술이 익으면 그때 술을 체주로 하면 되는 거고요. 우선 술뜻을 제가 조금 찍어서 맛을 보겠습니다. 지금 맛 상태는 당도는 한 5에서 7브리스 정도가 나오는 것 같고요. 여기서 약간 끄트머리에 산미가 느껴집니다. 어느 상태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전에 있던 전통주 빚는 방법을 담았을 때 밑술에서 발효가 진행되기 시작할 즈음의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하신 것처럼 이 방법으로 술을 빚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이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효율도 중요하지만 음식이든 술이든 우리가 섭취하기 위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맛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독성이 없어야 되고, 세 번째, 소화 흡수가 잘 돼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이 주방문은 제가 석탄주 호산춘 단향법이라는 주방문을 1차로 테스트를 한 뒤에 예상대로 술 맛은 좋았는데 그 단점이 뭐였냐면, 제가 느끼기에죠. 다른 분들은 다 좋다고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 단점은 단맛이 너무 강했어요. 후미는 괜찮았습니다. 후미는 처음에 달고 후미에는 약간 매콤한 맛이 있어서 괜찮았는데 처음에 단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술은 술이기 때문에
술을 선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지루한 감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최종적으로 보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제 해왔던 양조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어쩌면 다른 술도 창안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춘주 하나는 만들어야 되겠다고 늘 생각을 해왔었기 때문에 요번에 요 약선춘이라는 주방문을 제 나름대로 디자인을 해서 지금 처음 담는 겁니다. 처음 담는 건데도 불구하고 큰 문제 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 누르고 박사가 늘 얘기했던 것, 우리 백년나무 발효공방 그 밴드에서도 공개를 했고 발효인문학 책에서도 다 공개를 했지만 말 그대로 예측이 가능한 양조학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패러다임에 근거해서 만든 주방문이 이 약선준 주방문입니다. 술 맛은 뭐 보지 않아도 다 알 것 같은데, 이제 동영상은 요거로 이제 마무리를 해드리고요. 나중에 체주하는 과정, 예전에는 동영상을 사진 자료는 해놨는데 동영상을 하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체주할 때쯤 술이 다 익으면 최종 마무리를 해드리는 것으로 약선춘 술 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모르긴 해도 제가 올린 사진 자료, 그 다음에 그 동영상 자료, 설명 자료를 보시면 누구나 똑같이 따라 하실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모쪼록 여러분들께서도 기왕에 드실 술이라면 좋은 재료와 좋은 누룩으로 자연 발효를 시켜서 드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약선춘 주방문을 소개를 해드리고 전격 공개하게 됐다는 점 이해하시고 꼭 한번 술 빚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참고로 누룩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가 사용한 누룩은 이제 딱 두 가지예요. 저희들이 2009년도에 1차 최종적으로 표준을 완성해서 보급하기 시작했던 약선 누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술을 담을 때는 전부 기본적으로 약선 누룩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뒤로 그때 당시 표준화가 끝나고 나서 더 세계 최고의 누룩, 정말로 향기가 나는 누룩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나름대로의 과제를 선정해 놓고 10년 목표로 매진을 해왔었는데, 공교롭게도 2019년 6월, 대략 한 10년이 채 안 돼 9년 조금 넘었을 텐데요. 그 즈음에 작년 6월에 향곡이라는 누룩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향곡은 그냥 이름을 지은 게 아니라요, 향기향자 누룩곡자예요. 정말로 누룩을 띄울 때도 근사한 향기가 발현이 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술을 완성했을 때 그 주품에서 향기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향곡이라고 장명을 하고 브랜드로 등록을 해 놓은 건데요. 이제 앞으로는 또 향곡을 많이 사용하겠지만 약선 누룩과 향곡은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몇 가지 특징만 빼면 큰 대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약선춘 주방문을 담으실 때는 어느 누룩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뭐 취사 선택의 문제니까요. 약선 누룩을 쓰지 않으면 결코 이 제품이 나올 수가 없다. 그건 틀림이 없습니다. 왜? 약선 누룩 자체가 특화된 누룩이고 이 누룩이 누룩을 기준으로 해서 이 누룩의 특성을 110분 활용해서 담은 누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약선춘에 제대로 된 주품을 확인하시고 싶으면 꼭 약선 누룩을 사용하실 걸 권해드리고요. 약선 누룩은 저희들이 이제 오래전부터 누룩가게라는 브랜드로 운영을 해왔었는데 하도 그 이름을 갖다 쓰는 데가 많아서 지금 전통 누룩연구소 누룩가게라고 그 포털 사이트 검색을 하면 나올 겁니다. 그쪽에 보시면 약선 누룩은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좋은 술 빚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